자, 균등 배분 방식이 적용된 다음에 처음 상장하는 초대형 종목인데 SK 바이오사이언스 청약 첫날부터 난리가 났습니다. 생각보다 엄청난 돈이 몰리면서 엄청난 계좌 수가 몰리면서 지금 경쟁률이 상당히 높아질 것 같습니다. 경쟁률이 높다는 것은 다들 아실 것이고 경쟁률보다 지금 중요한 게 계좌 숫자인데 이 균등 배분을 받기 위해서 계좌 숫자가 상당히 많이 몰렸습니다. 첫날 증거금만 15조 원 가까이 몰렸으며 예전에 SK바이오팜이나 카카오게임즈나 빅히트 처음에 출발한 종목이 SK바이오팜인데 이때는 전 국민이 관심을 가지지 않아서 경쟁률이 그렇게 높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큰 수익을 얻은 사람들이 많으며 그 뒤부터 상장하는 초대여 종목에서 경쟁률이 높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바이오팜 보시면 첫날 증거금 6조 원 정도, 그리고 카카오게임즈는 16조 원. 아무래도 주가의 가격이 싸면 쌀수록 더 많은 수량을 청약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카카오게임즈는 공모가가 다른 종목에 비해서 낮았기 때문에 이런 경쟁률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어차피 분위기상 전부 다 두 배 뻥튀기는 거의 확실하고 두 배 뻥튀기 된 다음에 결과는 좋지 않았지만 청약을 받아서 두 배 뻥튀기 되는 구간에서 팔 수 있기 때문에 지금 SK 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관심도 큰 상태입니다. 빅히트가 첫날에 8조 원, SK 바이오사이언스가 15조 원 가까이 몰렸는데 카카오게임즈보다는 낮게 증거금이 몰렸습니다. 카카오게임즈보다는 많이 나오지 않았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계좌 수가 상당히 많이 몰렸다는 것이며 NH투자증권 계좌 수, 지금 청약수 조회해 보시면 34만 건 이상이 잡힙니다. 그동안 두 배 뻥튀기 되는 종목들이 많았고 청약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6만 주에서 많으면 10만 주 정도, 그 정도 들어오는 게 전부였는데 갑자기 이런 엄청난 계좌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가장 많은 물량을 배정하는 NH투자증권에 34만 건 이상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빅히트 그게 계좌가 한 21만 개 들어온 거 보고 많아봤자 한 30만 주겠구나, 그 정도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첫날 만에 30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좀 많이 당황을 했으며 미래에셋대우가 24만 건, 하나금융투자 13만 건, 지금 전부 다 이 청약 계좌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으며 오늘 오전에 삼성증권이나 한국투자증권 렉 때문에 청약이 불가능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SK증권은 어제까지 계좌가 안 만들어지다가 이제 풀렸는데 또 오늘은 입출금이 되지 않아서 계좌 수가 많이 몰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균등 배분으로 인해서 이 계좌 숫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예상했던 물량보다 더 적은 물량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1주라도 받는다면 공짜 수익이기 때문에 지금 전 국민이 가족 계좌까지 동원해서 청약을 넣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최근에 좀 규모 있게 청약을 진행했던 네오 이뮨텍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것도 지금 발행 상황 보시면 균등 방식이 53%, 먼저 하나금융투자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하나금융투자랑 미래에셋대우 둘 다 풀 청약을 했으며 하나금융투자 같은 경우 우대를 받지 못해서 12만 주만 청약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셋대우는 13만 주 이상을 청약했습니다. 근데 하나금융투자에서는 127주인가 그 정도 생각보다 많은 물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미래에셋대우는 더 많이 청약을 했음에도 72주인가 50주나 더 적게 받았습니다. 하나금융투자 보시면은 계좌 들어온 게 6만 8천 개입니다. 6만 8천 개 계좌가 들어왔으며 아무래도 이 균등 방식에서 많은 물량을 뺏어가지 않아서 120주가 넘는 물량을 배정받은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해서 미래에셋대우나 삼성증권,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이런 주요 증권사들은 기본 계좌 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특히 미래에셋대우
청약하면 빠질 수 없는 증권사라서 미래에셋 대우 쪽에서 자 보시면은 내려도 끝이 없습니다. 쭉 내렸을 때 12만 개, 하나금융투자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되는 계좌가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많은 계좌에서 균등 물량이 빠지게 되면서 하나금융투자에서는 12만 주, 미래에셋 대우에서는 13만 주를 넣었음에도 훨씬 더 작은 물량을 배정받았습니다. 자, 네오임융텍 보시면 하나금융투자에서 주식수가 240만 주, 미래에셋 대우는 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주식수도 많고 균등 배분으로 많이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경쟁률까지 더 높게 나왔음에도 많은 물량을 배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은 SK바이오사이언스 봤을 때 원래부터 균등 배분 방식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각 증권사마다 10주씩 넣으면 되겠지만 10주를 초과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차피 균등 배정 받는다 하더라도 10주가 초과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10주만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비례 방식으로 저도 NH투자증권을 넣을지 한국투자증권을 넣을지 고민 중인데 마지막 날 계좌 숫자, 청약 건수와 그리고 경쟁률 상황을 보고서 접근할 생각입니다. 저도 다른 안 쓰는 것들은 전부 다 균등을 넣어놓은 상태인데 이제 비례 배정을 받기 위해서 증권사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첫날 경쟁률 보시면 자, 첫날 경쟁률 보시면은 평균 경쟁률이 83대 1이 나왔습니다. NH투자증권이 82대 1, 삼성증권이 154대 1, 하나금융투자가 131대 1, 한국투자증권이 78대 1, 미래에셋대우 63대 1, SK증권 77대 1. 여기서 보시면 지금 경쟁률이나 계좌 숫자로 봤을 땐 한국투자증권보다 물론 둘째 날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이게 계좌 숫자가 갑자기 폭발해서 미래에셋 대우가 더 많아질 수도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미래에셋 대우가 계좌 숫자가 적다면 당연히 비례 배정으로 미래에셋 대우에서 가져갈 수 있는 물량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상위 증권사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 대우 계좌 숫자가 크게 차이가 없으며 경쟁률이 거의 비슷하다면 NH투자증권 쪽에서 몰빵을 하겠지만 첫날 경쟁률처럼 좀 차이가 난다면 이렇게 NH투자증권이 82대 1 그리고 한국투자증권이 78대 1 물론 이거는 둘째 날에 갑자기 많아져서 한 500대 1, 1000대 1 순식간에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날의 경쟁률을 봐야겠지만 계좌 숫자가 비슷한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경쟁률이 좀 낮은 종목에 비례 배정을 넣는 게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아무 곳이나 넣어도 되겠지만 만약에 오늘같이 좀 차이가 난다. 한국투자증권이랑 미래에셋 대우가 배정 물량이 비슷한데 80대 1, 60대 1, 내일은 800대 1, 600대 1 이렇게 차이가 난다면은 당연히 미래에셋 대우가 유리한 것으로 판단해서 미래에셋 대우에 청약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건 둘째 날 상황을 봐야지 알 수 있을 것이며 지금 중요한 것은 이 계좌 숫자가 생각보다 많이 몰렸다는 겁니다. 첫째 날에 적게 몰리는 편인데 자 다른 종목들 비교해 보시면 SK바이오팜이 첫날에 62대 1 이 청약은 무조건 둘째 날에 돈이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이틀 동안 묶이는데 그 이틀 동안도 싫어서 첫째 날에 묶이는 게 아니라 마지막 날에 청약을 넣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둘째 날에 더 많은 경쟁률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카카오 게임즈는 거의 레전드였으며 경쟁률도 엄청납니다. 그리고 빅히트가 좀 할만했는데 또 균등 배분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예전처럼 단순하게 둘째 날의 경쟁률만 비교해서 넣기보다 계좌 숫자도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중복 청약 시스템이 갖춰진다면 이것도 의미가 없겠지만 지금 당장은 계좌 숫자까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이오팜이 첫날 62대 1,
마지막에 323대 1, 카카오 게임즈가 420대 1, 그리고 1500대 1, 89대 1, 600대 1, 606대 1. 둘째 날은 균등 배정 방식 포함해서 500대 1 정도까지만 나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이상 엄청나게 높은 경쟁률이 나온다면 먹을 게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최종 경쟁률이 500대 1은 넘어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마지막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 이 주식수 절반을 균등 배정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NH투자증권에서는 대충 잡아서 130만 주, 그리고 한국투자증권에서는 80만 주, 그리고 미래에셋대우도 대충 잡아서 80만 주, 그리고 SK증권 30만 주, 삼성증권 굉장히 작습니다. 이거는 한 주나 받을 줄 모르겠는데 거의 반으로 나누면은 17만 주. 하나금융투자도 순서가 바뀌었는데, 미래에셋대우, 다시 SK증권 한 30만 주, 그리고 하나금융투자 17만 주, 삼성증권 17만 주. 이미 보시다시피 하나금융투자는 한계가 간당간당할 것이며 삼성증권은 추첨을 통해서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첫째 날에 훨씬 더 많은 계좌가 들어올 것이며 균등 배정으로 인해서 그동안 빅히트나 카카오 게임즈 계좌 수만 하더라도 빅히트가 한 25만 개 정도로 알고 있으며 카카오 게임즈도 한 30만 개, 그렇게 많지 않았으며 균등이 아니었기 때문에 청약을 안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균등으로 하다 보니까 엄청난 계좌가 몰렸으며 가족까지 동원하다 보니까 생각을 뛰어넘는 엄청난 계좌가 몰렸습니다. 다른 종목들 뻥튀기 될 때도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데 이 대형 종목에서만 갑자기 몰리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는 한 건을 받기가, 추첨을 통해서 한 건을 받기가 좀 까다로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SK증권, 저는 SK증권은 무조건 넣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좀 귀찮아도 이거는 최소 한 건이라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SK증권은 무조건 넣어야 될 것 같으며, 웬만하면은 증권 계좌 있으면 그냥 다 넣는 게 좋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래에셋대우 잘 해봐야지 2주, 3주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만약에 40만 건 넘어가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 3주까지 추첨으로 할 수 있겠지만 보통 2주 정도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투자증권도 둘째 날에 이 엄청난 계좌를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 건에서 두 건, 잘 받아야지 미래에셋대우도 상황에 따라서 한 건에서 두 건, 생각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전체 합쳐서 6주 받을 수 있을까 싶은데 NH투자증권에서 한 2주에서 3주 정도? 둘째 날에 이게 처음 겪는 균등 배분 상황이라 얼마나 들어올지 지금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계좌 숫자만 하더라도 계속 늘어났고 엄청났기 때문에 다 합쳐서 지금 6주 받으면 잘 되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어째 되었든 간에 물량을 확보하게 된다면 지금 장의 가격이 2배 뻥튀기 된 가격보다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수익률은 최소 2배에서 3배까지도 노려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마지막 날에 청약을 준비하고 있는데 비례배정으로 한 곳에 몰빵할지 도저히 계산이 어렵다 싶으면, 계좌 많이 몰리고 경쟁률 좀 높다 싶으면 전부 다 똑같이 나눠가지고 청약을 넣을 생각입니다. 현재 계좌 숫자가 생각보다 많이 나왔으며 꼭 배정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